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DB 업그레이드 순단 대비 전략으로 발표하게 된 백엔드 7기 투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요거 뭘 준비한 거냐면은 갑자기 이제 사내에서 몇 월 며칠에 이거 DB 아로라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거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요거 대응하면서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처음에 좀 헤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 DB 아로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도대체 뭔 일이 생기길래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DB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에 순단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순단이라는 게 사용자가 그냥 사실상 DB 접근이 그냥 10분 동안 안 되는 거죠, 최대. 그리고 뭔가 DB에서 CDC 같은 기술을 쓰시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B에 접근이 10분 동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저 영향을 최소화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처럼 새벽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새벽에 배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순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뭔가 DB를 안 쓰고 제공할 수는 없었나 하는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API가 대부분이어가지고 DB가 없이는 뭔가 데이터를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캐싱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새벽에 작업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작업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뭘 더 고려를 해야 되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오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누락되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기술적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배치나 워커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데이터 오염은 뭐냐면은 어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일단 배치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배치가 저희 팀에서 먼저 배치가 돌아가서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B팀에서 저희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걸 적재를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서 여러 시스템들에서 뭔가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배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 잘 생성이 됐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순단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DB가 갑자기 접근이 안 되는 시간에 배치가 돌아와가지고 적재가 실패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럼 통계 테이블에 뭔가 데이터가 덜 들어갔거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B팀에서 이게 비정상으로 가공을 하고, 그걸 또 C팀에서 또 뭔가 전사의 지표를 뿌릴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네, 실제로는 뭔가 배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워커도 섞여 있고 또 다른 뭔가 에어플로우나 그런 게 막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런 도미노 오염, 이제 한 팀의 통계 배치가 실패를 하면은 뭔가 사용하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모든 팀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단순히 에러가 났다가 아니라 찾기가 힘듭니다. 찾기가. 결국에는 그 최종 끝단에서 뭔가 이거 갑자기 데이터가 이상해요 라고 하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를 찾아내기까지 계속 타고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뭔가 의사소통이나 대응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역등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실 소통이 제일 먼저겠죠. 네, 저희가 뭔가 DB 순단 이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4시라고 된 6시라고 봐주세요. 네, 6시에 DB 순단이 예정되어 있는데 6시에 배치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통계 테이블 사용하시는 팀들 혹시 일정 확인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먼저 공유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거 뭐 시간 변경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은 뭔가 사용하시는 그런 인프라가 있을 거예요. 배치 같은 거. 뭐 람다로 그냥 한 번 띄워서 한 번 배치 처리하는 그런 팀도 있을 거고, 그냥 뭐 하나 인스턴스 띄워서 크론텍 같은 걸로 실행하시는 팀도 있을 것 같은데, 인프라에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항상 가능한 전략은 아니죠. 네. 시간이 너무 뭔가 24시간 내도록 다 배치가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끼워 넣기가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배치를 실패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실패하면은 재시도를 한다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네. 상세하게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그럼 그냥 재시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잘 구현했으면 사실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뭔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적재를 하다가 이제 순단이 생겨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으니까 재실행을 했는데 이제 뭔가 테이블에 있는 그런 인덱스나 키가 중복 데이터 에러로 만약에 배치가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사실 구현이 좀 잘못된 거죠. 네. 이제 이런 경우에 계속 재시도를 해도 실패를 할 거고, 사실 배치가 실패하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뭔가 인덱스를 넣고 뭔가 그런 걸 하기에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DBA 분들이 따로 계시고 뭔가 권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회사일수록 대응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역등성, 여러 번 재시도를 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역등성을 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역등성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뭐 특정 케이스, 예를 들어서 중복 데이터가 존재한다던가 그런 케이스를 무시하거나 아예 그냥 통계 테이블 만들 때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구조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역시 개발자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림을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많은 시스템이 얽혀 있으니까 이게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나 뭔가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도 최대한 걷어내는 거를 좀 더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실패를 가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거는 일단 배치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워커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워커 쪽을 알아볼 건데, 사실 이제 워커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네, 퍼블리셔랑 컨슈머,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퍼블리셔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외부로 이벤트를 발행을 하는 중에 뭔가 이벤트 발행 중에 DB 커넥션 에러로 예배가 발생해서 이벤트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컨슘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큐에 적재를 해놨는데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를 할 때 또 에러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퍼블리셔의 해피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뭔가 DB에 유저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발행을 하겠죠. 비동기로. 그리고 그 비동기 발행한 리스너에서 또 DB에 유저 정보를 저장해가지고 뭔가 퍼블리싱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피 케이스고요.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를 바라보면은 퍼블리시 시도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그 리스너에서 동작을 할 때 DB를 이게 호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DB를 호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순단이 발생하면은 일단 퍼블리싱은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뭔가 뒤에 말씀드릴 그런 것들 대응이 안 돼 있으면은 아예 이벤트 자체가 누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냐 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말했던 건데 아웃박스, 좀 귀에 딱지가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웃박스나 아니면 CDC를 사용을 해서 이런 뭔가 메시지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뭔가 퍼블리싱 할 때 DB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게 사실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뭔가 JFaiload나 아예 DB 호출하지 않고 다른 이렇게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좋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지 않아서 이런 케이스를 가져왔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박스로 이런 메시지 유실을 원천 차단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DB 순단이 있었어도 이게 끝난 뒤에 다시 알아서 재발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예방이 되고, 다음은 이제 컨슈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컨슈머 요거는 뭔가 정답이 없는 부분이어서 좀 기대를 약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해피 케이스 먼저 뭐야, 케이스가 잘못돼 있죠. 네, 큐에서 폴 한 다음에 DB 순단 반복 실패 없고 성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이제 ACK 올리겠죠. 그러면 어떤 큐에서 그 처리들이 될 거고,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저희가 큐에서 폴 했는데 저희가 DB 순단이 생겨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또 재시도를 하겠죠. 재시도를 했는데 또 다시 폴해서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순단이 있어서 최대 10분이니까 그래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재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DLQ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네, DLQ가 설정이 돼 있다면은 안 돼 있으면 무한 반복이 될 거고요. 근데 일단은 보통은 DLQ를 넣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하고, 일단 여기서는 DLQ만 고려를 할게요. 네, 그래서 DLQ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DLQ로 넘어가면은 그냥 리드라이브 이거 그러니까 DLQ에 있는 거 다시 재시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순단 끝났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한두 개면 괜찮은데, 한두 개만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십 개가 있고, 그럼 사실 저희가 그 AWS 대시보드에서 일일이 저희가 사용하는 큐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리드라이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 범위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상적으로는 진짜 크게 장애가 났을 때, 단순한 순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크게 장애가 났을 때만 DLQ로 넘어가게끔 설정을 하는 게 좀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DLQ를 좀 깔끔하게 설정하려면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Q 설정인데요.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이제 AWS SQS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폴링을 할 때 다른 DB에서는 이거를 가져가지 않게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른 큐에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지만 그냥 뭔가 재시도를 10분 동안 기다리는 그런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을 걸면은 리트라이까지 고려를 해서 걸면은 이런 식이죠. 뭐 한 번 폴링을 한 다음에 1분 기다리고 다시 재시도, 그 다음에 다시 폴링하고 또 실패하면은 1분 기다리고 재시도,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재시도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한 1분 순단 정도는 좀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길게 걸면은 이게 실시간성이 저하가 되니까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시도 횟수도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토 리드라이브인데요. 이게 AWS SQS에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써봐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DLQ로 유입이 되는 것들을 그냥 다 재발행을 해버리자, 연관된 것들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좀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DLQ에 적재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진짜 문제 없다 싶은 거에만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토 리드라이브 요거는.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사실 이제 지수 백오프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시도를 좀 더 제시도를 하는데 부하를 적게 주는 제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패를 하면은 뭐 처음에는 1분을 기다렸다. 근데 또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2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3분, 4분 이렇게 좀 제시도하는 간격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설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설정을 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워커 컨슈머이 어느 정도로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팀 내에서 잘 논의를 하여서 적절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Q가 좀 잘 운용하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WS SQ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고, 이게 DLQ 쪽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하니까 한번 SQS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설정들은 무슨 값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배치랑 워커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애초에 실패를 적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면은 진짜 이거는 큰 문제일 때 실패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개발자가 수동 대응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알람 같은 거를 잘 보내주고 수동 대응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좀 적게 하자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실패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능을 설계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느낀 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